우리가 큰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막을 수는 없었나?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으려고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는지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거든요. 지금부터 그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눈앞에 거대한 건설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랑 수십 대의 중장비가 막 얽혀서 움직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조직화된 혼돈이에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 정말 딱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모든 걸 무너뜨리는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걸 막으려고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왔을까요? 그 실마리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고라는 건요, 뭔가 조각이 빠진 거대한 퍼즐 같았어요. 그냥, 운이 나빴네. 아니면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다 망쳤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일쑤였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러다 1930년대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무려 수천 건의 사고 기록을 샅샅이 뒤져본 끝에 드디어 이 퍼즐의 아주 결정적인 첫 조각을 찾아내요. 그게 뭐였냐면 사고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여기 보이는 이 문장, 이게 바로 안전관리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인리히가 내놓은 첫 번째 해답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도미노입니다. 사고라는 게 마치 도미노처럼 사건들이 순서대로 탁탁탁 넘어지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한 설명이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입니다. 하인리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이 두 번째, 개인의 부주의 같은 결함을 만들고 이게 결국 세 번째 도미노,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일단 이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 그 다음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리히 이론의 핵심,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바로 저 세 번째 도미노, 저것만 막으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안전관리의 목표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저 연쇄 반응의 고리를 끈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저 세 번째 도미노,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딱 하나만 막는데 모든 걸 쏟아 부은 겁니다. 안전모 쓰세요. 규칙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요. 말 그대로 작업자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안전의 전부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인리히의 진짜 놀라운 발견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00. 아니, 300이라니?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인리히가 발견한 건 바로 이 거대한 안전의 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끔찍한 중상사고 한 건, 그건 그냥 물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물 밑을 들여다보면 29건의 작은 부상이 있고 그리고 무려 300번의 아차 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큰 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경고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 터지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엄청난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뒤집어집니다. 하인리히의 이론, 물론 혁명적이었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고 원인의 88%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더 큰 그림, 즉 시스템의 문제는 놓쳐버렸던 거죠. 말 그대로 돋보기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도대체 누가 실수했어 하면서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다면 프랭크 버드나 제임스 리슨 같은 학자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아니, 왜 그 상황에서 그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요. 초점이 시스템 전체로 옮겨간 거죠. 비난의 화살이 개인에서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간 것. 이게 바로 현대 안전관리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이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안전이라는 게 어떤 완벽한 벽 하나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 조각처럼 불완전한 방어벽 여러 개를 겹쳐놓는 거랑 같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겹겹의 방어벽들이 어찌어찌 사고를 막아주는데, 그런데 어느 운 나쁜 날 이 그림에서처럼 모든 치즈 조각의 구멍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직선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재앙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마지막 작업자의 실수, 이걸 활성 오류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설계는 엉망이었고 자재는 불량이었고 감독은 허술했고 이런 잠재적 오류라는 구멍들이 시스템 곳곳에 이미 뻥뻥 뚫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스위치 치즈 구멍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걸 막기 위해 도대체 뭘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도구함이 있습니다. 이 도구함에서 연장을 꺼내서 구멍들을 하나하나 메우는 거죠. 이 도구함 안을 열어보면 크게 세 종류의 도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 도구, 법규나 경영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안전의 틀을 잡는 거죠. 두 번째는 공학 도구, 구조물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힘의 균형은 어떤지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전기술이라는 도구, 현장에서 추락을 막고 기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아주 실질적인 기술들이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시스템의 구멍들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밀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크레인 와이어 로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걸 언제 버려야 하는지 그 폐기 기준만 해도 이렇게나 빽빽하고 상세합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 치즈의 각 방어벽을 얼마나 촘촘하고 깐깐하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진화해온 안전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대응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예측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기술의 힘으로요. 바로 이런 기술들이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스위스 치즈 조각들입니다. 인공지능 CCTV가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한 행동을 찾아내고 작은 IoT 센서들이 24시간 내내 구조물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죠. 심지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간에 똑같은 건설 현장을 만들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기술이 우리를 위해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방어벽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기술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모든 걸 시스템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 똑똑한 기술과 거대한 시스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닐까요?